예, 박진환입니다. 아, 저도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닌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교수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어, 저 스스로도 말하기를 약간, 중독에 가까운, 중독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게임 중독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규정된 환상의 질병이긴 한데, 매일같이 제가 좀 많이 게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이거에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은 약간 분개해서 막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맨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진짜로 이곳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과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무엇이 옳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대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각각의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경제, 노동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변하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IT와 전자기기, 자동화 생산, 인터넷을 통해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도에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주요 화두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 나노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거의 근접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사실은 2012년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책이 이제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온 이 주장에는 사실 4차 산업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이런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협의가 이루어진 1, 2차 산업혁명에 비해 3차 산업혁명의 해석이 다양하다는 뜻도 되고, 에너지 관점인지 노동 관점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3차 산업의 정보통신혁명이 어떤 연속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자면 유행어처럼 뭔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기 위한 주수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곧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보다 점차 기술의 혁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싱귤러리티가 딱 근접하는 순간 기술의 속도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속도로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싱귤러리티를 예측하는 그 주요 이유입니다. 인간이 사실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로, 그러니까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좁은 분야에서 인공지능들은 거의 다 인간의 일들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같은, 아니면은 사실은 교수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훨씬 잘 가르칠 것 같아요. 매우 빠른 속도와 무한 용량, 그리고 무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이 만약에 제너럴 인공지능이 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인간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신의 존재와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겠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궁극적인 인간의 희망이 우리가 신을 창출했는데 그 초월적 AI라는 신이 자비로운 신임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커넥티드,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구체화, 실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간과 시야기 제약이 없어진 모든 상태에서 하이퍼 커넥티드 된 상태로,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IoT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가지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뭐 가장 이제 최악의 경우로 예측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터미네이터와 같은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자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R&D 파트에 그리고 지원 파트에 있어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들은 각기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협의체들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민간과 그리고 관이 동시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 대비한 R&D의 방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범용 기술이라고 이게 범용 기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결합하기 좋은 형태의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R&D를 우리가 만들어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겠죠. 이제 확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관적 R&D 이것은 점차 모든 것이 기계가 또는 AI가 대체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나마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최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내용들인데 그것이 바로 직관과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R&D도 열심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수요 창출형 융합 R&D 왜냐하면은 요즘 기술의 혁신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수요를 그냥 막 창출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각각이 이제 시장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경우 광고를 5초만 보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10몇 초를 봐야 되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융합 R&D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융합 R&D의 핵심 IP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은 개인 산업의 미래와 R&D를 봤을 때 기초 인력 양성 R&D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냥 R&D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창의적 혁신적 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 체계에서 우리는 보통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딩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두가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의 변화에 딱 맞는 교육이냐고 봤을 때 또 다른 움직임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실험적인 R&D가 인력 양성 R&D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AI한테는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AI가 좀 더 창의적으로 되고 자기 셀프 어웨어런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이런 인간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미래 인재들한테는 획일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 역시 뭐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만 소프트웨어 교육이 반드시 코딩 교육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미래에 약인공지능이 전문직을 대체한다면은 결국은 남은 직업들은 우리가 현재 교육에서 취업 불가로 무시하고 있는 뭐 예술가, 사회가 뭐 이런 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 시대에는 연구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종의 취업 우선주의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지난 키워드들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베 제이 골드가 말했듯이 인간은 최대로 발전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 다양성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 다양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족의 생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교육이나 아니면 R&D 쪽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업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획일화를 지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측 가능한 수준의 연구를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도 정부 입장이라면 사실은 약간의 악순환이 있거든요.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오버헤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뭐 펀드 매니저처럼 막 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실제 민간의 영역에 거의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도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 R&D는 ICT 중심 투자를 뭐 집중하는 것은 뭐 당연히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 다양성 역시 인정하고 평가 방식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 정책 수요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 주도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경우에 있어서 VR이 미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VR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미래 모든 게임이 VR 방식일 리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R&D와 IP를 또 교차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업 게임이나 서비스들은 R&D는 즉각적 시장 진출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부 R&D 과제 공모 같은 경우는 RFP 작성 공고를 통해서 공개 경쟁을 하는 형태인데 이 RFP 작성 내용이 곧 IP가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기 위한 R&D라든가 드론으로 배달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R&D를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을 공표하는 순간 사실은 그걸 본 사람이 그냥 먼저 특허를 버려도 그냥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가 핵심 콘텐츠가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일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제안한 사람이 그거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옳겠죠. 또는 제안한 사람이 새로 만들어지는 컨소시엄에 일부러 반드시 참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체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단년 자유공모 단비 과제를 확대해서 수행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는 또 다른 쪽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작 지원 사업가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기술 신규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R&D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구정부의 성과 우선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부처가 약간 유사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개인적 보안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저작권에 합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CT와 IT를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거가 분명히 있는데 뭐 일단 CT라는 것은 굉장히 약간 정의가 모호한 형태의 6T 중에 하나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예산도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1%를 R&D 예산을 전체 중에 이 6T면 6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죠. 1%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죠. 게임 산업의 미래를 IT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CT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점점 더 게임과 같은 것이 이제 미래의 4차 산업을 대비한다면 CT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산업의 R&D의 극단적인 미래로는 정말 뭐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뭐 인공지능이 게임으로 들어가가지고 인간은 게임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암울한 미래도 뭐 가능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이 생산 소비의 주체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창의적 교육 같은 것이죠. 4차 산업에서는 혁명이 되면은 더 많은 혁신이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수요를 무조건 늘리는 정책은 뭐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 코딩 교육을 통해서는 당연히 이 매칭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흔히 논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노동 제로의 미래라면 인간이 노는 것 자체가 일이 돼야 되는 그런 예측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는 존재고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인간이 뭐를 하는 존재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아니면 경제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주 긴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토의해야 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공지능한테도 소비를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급박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다양한 토론과 토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